트럼프가 21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주머니 안의 마스크를 꺼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감염병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그건 아마도 불행하게도 더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마스크가 필요 없다며 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해왔던 트럼프도 이제서야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은 23일 현재 410만을 넘어서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795명으로 집계되며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1차 확산에 이어 2차 확산에 들어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쉽사리 바이러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백신 전까지는 크고 작은 유행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이 바이러스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단키트와 방역물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K방역이 주목을 받게 만들었고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개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수백, 수천 명이 나오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적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신을 테스트하려면 감염 환자에게 임상실험을 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는 표본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백신 관련 임상시험은 23개로 임상 전 단계에 있는 백신 후보 물질도 150여 개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빨리 백신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 미국, 중국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신들이 바이러스를 세계에 전파했다고 의심받기에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사르그다에 매달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선두에 나서며 놀라운 개발 속도를 보이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영국 스웨덴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와 공동 개발한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대와 함께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신 1단계 임상시험에서 실험 참가자 전원에게서 중화항체와 T세포 면역 반응을 확인했으며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에서 T세포 반응은 백신 주입 14일차에 정점에 다다랐고 이후 2개월간 유지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중화항체는 백신 주입 한 달 만에 참가자 95%에서 4배가 증가했습니다. 임상시험을 주도한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 사라 길버트 박사는 향후 몇 주 안에 더 규모를 키워 1인당 백신을 2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에이드리언 힐 연구원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제조 역량이면 오는 9월까지 100만 회분의 백신이 생산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2억 달러 개발 자금을 지원한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미국에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영국도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일부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에게 바이러스가 끝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모두가 손을 내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가장 빨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22일 영국 스웨덴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하며 이것은 한국과 스웨덴의 정상 외교를 통해 구축한 협력관계가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 방문 때 개최된 한국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지난해 12월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의 방한으로 이뤄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으로 양국의 협력관계가 두터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아스트라제네카와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국내 백신 생산 개발을 위한 가구 역할을 했다며 이번 협력 의향서 체결로 양국 간 구축된 협력체계의 성과가 가시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백신 물량 중 일부는 국내에 공급되고 협력하기로 했다며 국내 백신 수급 확보 정책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은 회사는 SK케미칼 자회사인 백신 전문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후보 물질의 국내 및 글로벌 공급을 위한 3자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고 여기에는 해당 물질의 국내 공급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신 후보 물질 바이러스 전달체 기술과 세포 배양 생산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북 안동의 백신 공장 레일하우스에서 원액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후보 물질을 세계에서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첨단 기술력과 신속한 대량 생산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 팬데믹 상황을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 선도국가 중 하나로 백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광범위하고 공정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신 개발에 뛰어든 많은 제약회사들은 실비만 받고 백신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5,700억 원의 지원을 받은 모더나도 이윤을 붙여서 팔겠다고 했으며 정부의 지원을 거부한 화이자도 백신으로 이윤을 얻을 것이라며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가격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고 말하며 병당 백신 가격은 5,0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전 세계를 구하겠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백신을 만드는 데 동참하며 우리 또한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빠르게 백신을 확보한 것을 보고서 일본은 지금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아비간을 내세우며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자랑했지만 부작용이 드러나자 실패해버렸고 최근 백신 확보를 위해 협상 전담팀을 구성해 미국 모더나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협상 중이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한 사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고트 트래블을 시작한 22일 신규 확진자가 795명이 발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트 트래블 사업을 시작했기에 앞으로 확산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조 3,500억엔, 한화로 약 1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내 여행 비용의 50% 상당을 보조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5조 원이 들어가는 아베 정권의 핵심 수요 진착지기였지만 경제효과는 7조 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욱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의 신규 감염자가 8일 연속 100명이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지난 15일 정부의 캠페인 재고를 요청했고 그 다음날 정부는 도쿄 거주자들의 도쿄 밖으로 여행을 캠페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가 제외되자 정부의 정책을 믿고 숙박업소를 예약한 사람들의 취소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관광업계와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의 시종일관 부실한 정책과 잘못된 대처에 대한 비판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23일부터 나흘 연속 연휴가 시작돼 정부 정책의 시행에 맞춰 도쿄 주요 관광지 숙소를 예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갑자기 나흘 연속 휴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3일은 바로 원래 도쿄올림픽 개최일이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 개최에 맞춰 휴일을 이동시켜 연휴로 만들어놨는데 현재 취소도 못하고 그대로 4일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휴에는 원래 도쿄올림픽이란 축제가 벌어져야 했지만 이제는 감염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다시 확산세가 심화되자 도쿄올림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도 지금 상태가 이어지면 개최가 불가능이라고 시인했고 일본 국민 66%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올림픽이 더 늦춰지거나 아예 취소해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베는 22일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참가 선수와 대회 관계자 입국을 허용하라는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감염 확산이 억제되고 있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12개 국가 지역과 비즈니스 왕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표명했습니다. 협의 대상은 한국과 중국, 대만,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등 총 12개 국가들이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아직도 도쿄올림픽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감염자가 폭증하는데도 국내 여행책을 내놓으며 동시에 입국 금지를 푸는 것은 모두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끝으로 한 달 넘게 정식 회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정치권에서는 아베가 불리하면 틀어박힌다며 그렇게 질문이 두렵냐고 비판했습니다. 공식 자리를 일부러 피하며 연이어 헛발질을 하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21일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가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통치할 의사를 상실한 것이라면 그 권한을 반납하기 바란다. 위기의 순간에 그 나라의 수장의 리더십과 정부의 역할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내 감염 대책을 지휘하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은 감염 사태가 6개월이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한 10km쯤 온 것 같다. 그런데 그 10km를
100m 전력 달리기를 한 느낌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기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고 개인의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개인 방역과 사회 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는 가을 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듣는 유학생은 미국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통보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즉 외국인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대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시행할 경우 비자가 나오지 않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CNN은 미국 전역의 대학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좌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하버드 대학 캠퍼스에 사는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코스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을 전환한 학교에 다니는 모든 유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고,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도 유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생들에게 그래도 미국에 머물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를 그만두고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대학교로 편입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F1 비자를 발급받아라 라는 황당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을 학기까지 다른 학교를 편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데다가 무엇보다 SAT 1600점과 헌신적인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하버드, 프린스턴, 시카고, 예일, 콜롬비아 대학교에 입학해 연간 6천만 원이 넘는 학비를 내며 다니다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갑자기 다른 대학교로 전학을 가라는 것은 더더욱 황당한 소리죠. 미국에서 공부 중인 한 한국인 유학생은 학교에서 메일이 왔다. 대면 수업을 해야 F1 비자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코로나 상황을 보면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너무나 혼란스럽다. 한국으로 돌아가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 했는데 F1 비자가 취소되면 내년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전했고, 또 다른 한국인 유학생은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면 수업을 받으러 가기에는 코로나19 감염이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다. 비자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 시차 고생은 물론이고 내년에도 비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의 차별적 정책이 발표되자 유학생들보다 오히려 미국 대학들과 미국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교육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전체 유학생은 109만 5,299명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63%나 늘어났습니다. 1위가 중국, 2위가 인도, 3위가 바로 한국이죠. 한국 유학생은 캐나다의 2배, 일본의 3배에 육박합니다. 한국 인구수가 5천만인 점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비중이죠. 자, 이렇게 한국, 중국, 인도 등 외국인 유학생은 미국 현지 학생들과 다르게 등록금 전액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MIT가 1년에 6,600만원, 시카고 대학교 6,800만원, 콜롬비아 대학교가 1년에 7,100만원입니다. 5년을 다닐 경우 학비로만 3억 5천만원을 지출해야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은 1년에 200에서 300만원에 육박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뉴욕 맨해튼에서 오피스텔을 렌트할 경우 1년에 4,309만원의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1년에 필요한 총 유학 비용에 1억 원을 훌쩍 넘긴다는 뜻이죠. 이렇게 미국 대학들이 1년에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53조 원. 즉 미국 대학들이 요르단, 볼로비아, 파라과이, 캄보디아, 네팔 등의 국가 GDP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유학생들 덕분에 말이죠. 한국, 중국, 인도 유학생들로부터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돈과 기부금으로 미국 대학들은 엄청난 기금을 굴리고 있습니다. 예일대의 경우 1년에 굴리는 금액만 30조 원으로 이를 투자해 1년에 4조 4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예일대학교를 운영하는데 1년에 필요한 금액인 1조 5천억 원보다 3배에 가까운 돈을 앉아서 벌어들인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굴리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는 47조 원의 자본을 통해 1년에 5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학생들이 천문학적인 돈과 기부금을 낸 덕분에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차별적 조치로 미국 대학들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대 경영대학원의 소코 켈러웨이 교수는 미국 대학 4곳 중 1곳, 거의 절반 정도가 5년에서 10년 안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 학비 전액을 내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의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캐시카우다. 미국 대학 중 등록금이 비싼 이류 대학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가장 먼저 망할 것 같다. 미국에는 4,500개의 대학이 있는데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2,000개 이상의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전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도 향후 10에서 15년 내로 미국 대학 절반이 파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미국의 유학생에 대한 새로운 규칙은 미국 대학들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유학생이 지불하고 있는 학비는 모든 미국인들이 내는 것보다 더 많다. 결국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은 가을 학기부터 다시 캠퍼스의 문을 열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차 팬데믹을 잠재우기도 전에 2차 팬데믹이 겹치며 매일 4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미국이지만, 미국 정부의 회계망측한 정책 때문에 핵심 수입원인 유학생을 놓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죠. 이를 위해 프린스턴 대학은 캠퍼스 내 인원수까지 통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학년과 3학년을 우선적으로 받고 나머지 학년은 봄학기부터 환영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어젯밤 WHO의 공식 타이틀을 통보한 트럼프 행정부, 이제는 미국 대학들의 생존을 위협하면서까지 유학생들을 몰아내며 스스로의 고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조카 임상심리학자 메리 트럼프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무 과하고 결코 만족하지 않는, 어쩌다 우리 가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창조됐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 입학시험 SAT 대리시험을 위해 돈을 지불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는 높은 SAT 점수를 받았고 명문대인 와튼 경영대학원에 입학했다.